그녀는 가방을 던지고 나갔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그날 밤 내 방 문 앞에 앉아 있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딸 수정과 사위 민재는 결혼 7년 차였다. 표면상으로는 평화로웠다. 늘 서로 존댓말을 쓰며 예의를 지키고 사소한 다툼도 침착하게 정리하는 부부였다. 나는 수술 후 요양 겸 잠시 그들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방 한 칸을 쓰며 조용히 책을 읽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는 것 외엔 별로 하는 일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낮에부터 조금씩 흐르던 긴장감이 결국 폭발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정의 격한 목소리, 그리고 잠잠히 받아치던 민재의 낮은 말투. 그들의 말다툼은 처음 듣는 소리였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그럼 너는 나한테 뭘 줬는데? 당신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래? 문 너머에서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서 있었다. 서로의 말이 칼처럼 오가는 그 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수정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놀라 문을 열었고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엔 깨진 컵 조각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소란스럽게 해서. 그는 조용히 빗자루를 꺼내 거실을 정리했다. 나는 말없이 물을 건넸다. 수정이는 나가버렸네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는 웃지도 않았고 화도 내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동자는 깊게 젖어 있었다. 밤 11시가 넘도록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민재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불을 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걱정이 되어 방 문을 살짝 열었다. 그 순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잠시 있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방문 앞 복도에 조용히 앉았다. 등을 벽에 기대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말없이 숨을 쉬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었다. 같은 공간에, 같은 공기에, 같은 온기에. 그건 위로였다. 서툴고 어색한 방식에. 하지만 분명히 따뜻한. 그는 울지 않았지만 그 밤 그의 침묵은 눈물보다 더 깊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그를 딸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의 외로운 사람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현관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거실에 나가보니 민재는 소파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깨우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그가 자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가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입술은 마르고 손끝은 어딘가 떨려 있었다.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가 얼마나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을까?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미역국을 끓였다.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움직이다 보니 눈물이 뚝 떨어졌다. 나도 모르게. 젊었을 때 나도 그랬다.
남편과 싸운 날은 혼자 미역국을 끓였다. 소리 내지 않고 울면서. 그날의 나는 지금 민재와 닮아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깨어났다.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뜨더니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끓이셨어요? 응. 그는 한참을 말없이 국을 떠먹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정말 따뜻하네요.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너 어젯밤 많이 힘들었지? 네.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원래 그런 밤은 익숙해서요. 나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수정이는 늘 바빴어요. 말도 점점 줄고 웃는 일도 없어지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랑 있으면 편했어요. 나는 그 말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말 속엔 슬픔도 감사도 그리고 작은 기댐이 있었다. 그날 저녁 수정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민재는 다시 묵묵히 현관을 닫고 식탁을 정리하고 조용히 라디오를 틀었다. 라디오에서는 8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낯익은 멜로디, 그리운 목소리, 그리고 침묵 사이사이 살짝 엇갈리는 숨소리. 나는 민재에게 말했다. 이 노래 내 장인어른이 참 좋아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이랑 어머니가 많이 사랑하셨죠?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침묵했다. 글쎄, 사랑이란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 그냥 오래 함께 있으면 그게 사랑 같기도 하고 아닐 때도 있고. 민재는 내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어딘가 허공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나는 내 과거의 얼굴을 보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창밖의 별을 오래 바라보았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한 일이었는지 나는 몰랐다. 그가 내 딸의 남편이기 전까지는. 며칠 후 수정은 아무런 연락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나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거실에 앉아있던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따라가 문을 두드렸다. 수정아, 엄마야.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왜 아무도 나를 말려주지 않았어? 그녀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민재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나는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수정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우리 둘 모두가 그녀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있었던 감정은 감추고자 한 적도 드러내고자 한 적도 없었다. 그저 서로를 조용히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며칠이 흐르고 수정은 조금씩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말은 줄었고 민재와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내가 그에게 너무 많은 위로를 건넨 걸까? 아니면 그도 나를 통해 잊고 싶던 어떤 감정을 잠시 쉬어간 걸까? 별표.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민재는 조용히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 곧 이 집을 나가려 합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수정이랑 얘기했어? 아니요. 그 애도 아직 정리가 안 됐을 테고. 저도 그냥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 같아서요. 그의 눈빛엔 무언가 정리된 듯한 단호함과 여전히 남은 미련이 함께 있었다. 어머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받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나도 너한테 고마웠어. 누군가가 나를 그냥 사람으로 대해준 건 오랜만이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오래전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런 봄비였고, 이렇게 조용한 저녁이었다. 민재는 내게 사랑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삶의 어느 구석에서 묻혀있던 온기를 다시 꺼내준 사람이었다. 다음 날, 그는 짐을 챙겼고 말없이 현관을 나섰다. 나는 현관 앞에서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다. 내가 고마웠던 걸 절대 잊지 않을게. 시간은 언제나 생각보다 빠르게 흐른다. 민재가 집을 떠난 후 수정은 말수가 줄어들었지만 다시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고 나는 내 방 한구석에서 그저 조용히 그들의 삶을 바라보았다. 그 후로 민재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몇 년이 흘렀다. 내 머리칼엔 더 많은 흰빛이 섞였고 허리는 예전보다 더 구부러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조금 더 단단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누군가에게 다시 기댈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재도 그런 존재로 내 안에 머물렀다. 따뜻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이름으로. 봄이 찾아오던 어느 날, 수정은 베이커리에서 무언가를 건네며 말했다. 엄마, 이거. 초대장. 우리 가게 3주년이에요. 나는 봉투를 열고 초대장을 꺼냈다. 깔끔한 글씨. 정성스럽게 디자인된 카드. 그런데 거기 적힌 이름 중 하나가 내 손끝을 멈추게 했다. 게스트 뮤지션 이민재. 그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머리를 손질하고 옅은 립스틱을 발랐다.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는 오지 않을 수도 있었고 와도 아무 일 없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 눈이 마주친다면 나는 조용히 웃기로 마음먹었다.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작은 무대 한켠에 낯익은 실루엣이 기타를 들고 앉아 있었다. 민재였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잔잔했고 그의 손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나를 발견하자 잠깐 시선을 멈추었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에게 그저 미소로 화답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갔다. 그는 그날 이별에 관한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그 노래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고 어딘가 따뜻했다. 그가 마지막 가사를 부를 때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날 밤 그가 내 방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건 사랑도 외로움도 아닌 우리 둘 다 사람으로서 서로를 인정했던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그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다. 어머니, 아니,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나는 작게 웃었다. 잘 지냈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날 감사했어요. 그때 제가 부서지지 않도록 잡아준 건 어머니였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예전처럼. 그날 밤 나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대신 마음은 맑았다. 그는 내 인생의 계절 중 가장 조용한 봄이었고 가장 짧았던 그러나 가장 오래 남은 기억이었다.